안녕. 자, 오늘은 관세 기능과 종류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요건 1일 주차에 우리 34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관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하는 이제 물품들이 있는데 그 물품들에게 가해지는 세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관세를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관세 세금을 걷어서 왜 세금을 걷고 걷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관세는 국가의 과세권에 의해서 수입품을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얘기한다. 자,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관세라고 하는 건 수입품에 한정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국가라고 했으니까 이게 관세를 걷는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관세를 적용하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강제성을 띠는 성격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선택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수입품은 무조건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관세 수입은 국고의 귀속이 되므로 관세는 국가의 재정 수입원이 되는 것이다. 자, 근데 여러분 관세에다가 무슨 개념이 들어가냐면 수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관세 수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수입은 여러분 이제 물건을 가지고 오다 이런 게 아니라 얻는 이익. 내가 세금을 지금 걷어버리자 부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걷어서 얻는 이익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면 수입이 생겼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얻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품이랑은 다른 거죠. 수입품은 물건을 이제 무역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앞에 나온 수입하고 관세 수입은 다른 말. 자, 국고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국가 재정 수입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이고. 여기서 국가 재정 수입원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관세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관세는 우리 나라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된다. 자, 또한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수입 거래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니까 이게 관세의 기능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때 왜 수입품의 가격을 조정할 수가 있을까? 이 세금을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수입품의 경우 부담한 관세만큼 판매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정책에 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호 정책을 사용할 수 있대. 그러면 이것도 관세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수입품의 원래 가격에다가 그러면 내가 물건을 이제 음식을 수입을 해올 거야. 수입이 하나당 이제 한 개당 1,000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관세가 부과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1,000원의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다시 팔게 되면 이 사람들은 세금도 내고 물건도 원래 가격으로 팔면 너무 손해잖아요. 그래서 판매 가격에 관세를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가 세지면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관세가 낮아지면 판매 가격이 낮아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아무래도 이런 관세가 높든 낮든 판매 가격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인상이 되면서 왜 국내 산업이 보호가 될 것인가? 이 이유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판매 가격이 여러분 이제 관세가 붙어서 판매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서 왜 국내 산업 보호 정책에 영향을 줄까? 자,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수입품의 지금 판매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음식을 만약에 아까 선생님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1,000원이었던 물건을 관세까지 붙여가지고 선생님 만약에 1,400원에 이 사람이 팔겠다. 근데 똑같은 품질의 물건이 우리나라에서는 1,1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1,400원인 음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거인 1,100원을 살 것인가. 그러면 우리 국산품을 여러분 이제 이 가격 수입품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 국산품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뭐가 생기는 거냐면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산품이 가격이 이제 상대적으로 품질이 비슷하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물품의 가격이 관세를 붙이지 않을 거니까 가격이 낮기 때문에 수입품이랑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입품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국산품을 사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관세라는 거예요. 자, 관세는 조세, 여러분 세금을 걷는 이 일종이기 때문에 조세 종류, 납세자, 그 다음에 세율 등 조세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조세 법률주의의 적용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과세의 특징이 등장을 하는 거네요. 관세의 특징은 조세 법률주의, 그러니까 법적인 보호를 받는 거예요. 법률로 정하여 법률주의 적용을 받는데 자,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아야 돼요? 무조건 지켜야죠. 그러니까 강제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무조건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위에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문장에 여러분 강제성이라고 하는 성질이 띄었죠. 이 강제성이라는 건 여러분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강제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나 국내 외적인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점, 다른 외국과의 협정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이유로 조세 법률주의가 엄격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는 거냐면 지금 관세의 특징은 법의 강제성을 띠지만 이 강제성이 엄격히 적용되지는 않는다. 자, 여러분 이걸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수입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수입과 수출의 관계성을 한번 보면 여러분 다른 나라 간의 관계 혹은 국제 정세에 여러분 이 관세는 말고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수입 수출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 변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는 법률로서 일정한 조건을 정해요. 그러면 법률로서 일정한 조건을 적용하니까 그래서 강제성을 일부 띄어요. 그렇지만 그 조건 안에서 시행령으로 관세율을 변경을 해줘요. 이거는 그래서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는 변동의 특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강제성이라고 하는 특징과 변동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조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1문단은 관세의 개념과 그 관세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관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했어요. 이거 세 가지 잘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단 갑시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이나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서 부과가 돼요. 그러면 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나온다. 그치? 가격과 수량이래.
이게 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죠. 자,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라고 하고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걸 종량세라고 할 거래요. 아,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면 이게 종가세. 그 다음에 수량으로 이 관세를 매기면 이게 종량세. 그래서 관세는 종가세랑 종량세로 여러분 뭐 할 수 있다? 구분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구분의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가세는 가장 일반적인 관세율을 형태로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 즉 과세 가격. 여러분 자, 얘는 누구에 대한 개념이에요? 과세 가격에 대한 개념이죠.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금을 적용하는 이제 가격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아까 맨 위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요거 있죠. 수입품의 원래 가격. 이게 지금 과세 표준이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에 백분율로 표시된 관세율을 곱해서 관세액을 산출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1번 이 종가세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종가세를 계산하는 건 이렇게 계산을 하네요. 관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율을 곱할 건데요. 여러분 율이라는 건 비율이죠. 퍼센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종량세라고 하는 애는 수입품의 가격이나 품질이랑은 상관없이 수량을 과세 표준으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중량, 면적, 용적, 매수 등을 단위로 해서 단위당 몇 원과 같은 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종량세는 관세액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얘는 단위에다가 그 단위의 금액을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위에다가 수량. 자, 단위당 몇 원이라고 하는 단위당 금액에다가 다시 정리해 줄게요. 단위당 금액에다가 수량.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럼 만약에 이러면 이제 중량이 1kg당 이게 200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1kg당 200원에 내가 10kg를 갖고 있으면 2,000원의 관세액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지금 각각 종가세와 종량세를 구하는 공식을 설명을 해준 거예요. 한편 종가세와 종량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부과하는 걸 선택과세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량세와 종가세를 모두 부과하는 걸 복합관세라고 부를 거래요. 그러면 관세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또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 거네요. 그쵸?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관세의 죄송해요. 관세의 종류가 나오고 이 종류를 나누는 기준은 종가세와 종량세를 이 기준 선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부분부터는 이제 예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입품 A를 1m 제곱당 이 수입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1m 제곱에 부과되는 종량세액을 m 제곱당 200원, 종가세율을 10%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단위당 금액이 나왔죠. 단위당 금액이 나왔으니까 이게 종량세, 그치? 근데 종가세율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관세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종가세를 구하는 관세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1m 제곱당 수익 가격이 1,000원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1제곱미터에 대한 복합관세는 종량세 200원에다가 종가세 100원을 더한 300원이 되어서 복합관세에 대한 실세율은 30%가 될 거래요. 자, 여러분 다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여러분 1번 종가세를 계산하는 공식이 뭐였어요? 종가세를 계산하는 건 관세액이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율을 곱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과세 가격이 얼마였어요? 1,000원이었는데 여기에 관세율이 여러분 10%니까 여러분 선생님 비율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100원이 나온다. 그래서 종가세를 지금 100원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자, 두 번째 종량세를 한번 볼게요. 종량세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냐면 여러분 지금 이 관세액을 단위당 금액에다가 수량을 곱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단위당 금액은 여러분 미터 제곱당 200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다가 수량을 1미터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200원이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나 요거를 여러분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요걸 선택할 건지 요걸 선택할 건지를 고르는 건 이거는 선택 과세. 그쵸? 그런데 요거를 합치는 개념은 그러면 이게 복합 과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관세. 관세. 자, 그럼 여러분 다시 가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합치면 여러분 얼마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복합 관세는 여러분 지금 종가세하고 그 다음에 종량세의 관세액을 더하기로 했는데 100원에다가 200원을 더해서 그러면 얘는 300원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때 우리 지금 개념은 설명을 안 해주는데 실효세율이 30%가 된대요.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숫자 중에 30%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아까 우리 원래 가격이 1,0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관세가 300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원에다가 100분의 30 비율 를 여러분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여러분 이게 3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0원이라고 하는 게 이 지금 실효세율이라고 하는 건 30%라고 하는 건 300원을 얘기하고 죄송해요. 여러분 다시 1,0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돼야 된다. 다시 정리해 줄게요. 선생님 곱하기를 잘못 썼어. 자, 실효세율이라고 하는 건 내가 1,000원에다가 300원을 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실효세율에 300원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곱하면 30% 나오거든요. 그러면 원래 가격에다가 과세 가격에다가 여러분 그 다음에 관세액을 여러분 곱하기 100을 해서 비율로 만들어주면 그게 실효세율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효세율은 과세 가격에다가 관세액을 100을 곱하면 그러면 비율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선택관세에서는 일반적으로 종량세, 종가세 중 관세가 더 높은 쪽을 선택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종량세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선택과세는 200원이 되고 그러면 이 200원이 된다라는 건 종량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효세율은 20%가 된다.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얘들아? 자, 1,000원 원래 과세 가격에다가 이때 지금 관세액은 200원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얘는 20%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이제 될 수 있는 세율은 이 정도다. 자, 미터 제곱당 수익 가격이 3,000원이 된다고 하면 1미터 제곱당에 대한 관세는 종량세 200원에다가 종가세 300원을 더해서 500원이 되고 선택관세는 그러면 300원. 왜냐면 지금 종가세가 훨씬 더 비싸니까. 그래서 이때는 종가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이때 가격이랑은 상관없이 종량세는 무조건 단위잖아요. 그러면 단위가 이제 1m 제곱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지금 이 사례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여러분 지금 종가세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3,000원에다가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 세율이 10%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300원이라고 하는 관세액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면 종량세라고 하는 애는 가격이랑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단위당 이러면 금액이 200원이고 여전히 1m 제곱만 지금 수량을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땐 200원이 돼요. 그러면 종가세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종가세를 뭘로 해버린다? 이게 선택 과세가 된다. 관세가 된다. 그 다음에 복합 관세는 그러면 이때 종가세 300원, 그 다음에 종량세 200원, 그래서 500원이라고 하는 관세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실효세율을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러면 선택관세의 실효세율은 어떻게 계산해야 돼? 원래 금액이 지금 이런 과세 가격이 3,000원이죠. 거기에 종가세 300원 곱하기 100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지 얘들아? 계산을 해볼까? 그러면 이때 실효세율은 10%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복합 관세의 실효세율도 계산을 해볼게요. 3,000원에다가 500원이래요. 곱하기 100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 지금 나오는 게 이달 조금 그치? 6분의 이러면 100이 되니까 대략적으로 1.6 죄송해요. 대략적으로 16점 얼마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실효세율까지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걸 선택하고 실효세율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실효세율이 개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유추를 하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 갈게요. 자, 한편 복잡한 형태의 세율이 적용되는 관세가 있는데 이때 슬라이스 관세 그 다음에 할당 관세 이게 복잡한 형태의 세율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슬라이드 관세라고 하는 거는 국산품과 수입품 가격 간의 차이에 따라서 관세액이 슬라이드 하듯이 조정되는 탄력적인 관세를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경제 지문에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여러분 이때 탄력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예요? 조정이 혹은 역량이 쉬운. 그러니까 역량을 쉽게 받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역량 다시 정리해 줄게 얘들아. 조정이 쉽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조정이 쉽고 역량을 쉽게 받는 그래서 여러분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건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변화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관세액이 쉽게 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슬라이드 관세는 수익 가격이 낮으면 그에 따라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수익 가격이 높으면 그에 따라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관세액이 결정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네. 그래서 이 부분이 관세액이 결정되는 원리인데요. 자, 이 원리를 정리 한번 해보면 수익 가격이 낮으면 그러면 이럴 때는 세율을 높게 적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 가격이 높으면 이때는 세율을 낮게 적용을 할 거래요. 자, 이때 국산품의 가격과 수입품의 가격 차이를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산업 보호의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관세기 때문에 우리 아까 관세가 어떤 기능들이 있었냐면 세 가지 기능 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 국내 산업 보호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슬라이드 관세도 국내 산업 보호의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수익 가격이 낮았을 때 여러분 그러면 세율을 높이는 이유는 높여서 국내 산업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익 가격이 낮으면 그러면 여러분 수입품이 가격 경쟁력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국산품이 가격 경쟁력이 높아요? 그렇죠. 수입 가격이 가격 경쟁력이 훨씬 높아요. 근데 세율을 높게 해버리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을 낮춤으로써 국산품을 여러분 선택하게 하려고 하는 효과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지고 국산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이러면 낮다라고 한다면 국산품을 더 사게 하죠. 그래서 세율을 높여가지고 국산품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반대로 수입 가격이 높으면 세율을 낮춰준대. 이게 왜 얘들아 수입 가격을 낮춰주는데 국내 산업 보호를 해줄까요? 자, 여러분 수입품은 얘들아 명품이나 아니면 뭐 음식이나 어떤 물건들이 있으면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만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 훨씬 우리나라 국산품을 선택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러분 뭘 하기도 하냐면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도 생겨요. 자, 여러분 기업이 원재료를 수입을 할 건데요. 이때 여러분 수입 가격이 너무 높아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생산 원가가 어떻게 되겠지? 올라가겠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국산품의 가격이 올라버리면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때 수익 가격을 낮춰줌으로써 세율을 낮춰줌으로써 그러면 기업의 원재료를 기업이 수입을 할 때 수익 가격이 낮춰지고 생산 원가가 내려가서 국산품의 가격이 내려가면 국산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산업의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의 경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이 수입품 국산품의 가격차를 계속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계속 복잡한 형태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여러분 이 관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경제지문은 이렇게 글의 내용이 없어도 여러분이 추론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내 산업의 보호 기능을 각각 어떻게 해주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할당관세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할당관세라고 하는 건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부분이 바로 관세액이 결정되는 여러분 원리죠. 자, 이거는 여러분 지금
1차 관세율과 2차 관세율을 한번 지금 정리를 해보자고 얘기하네요. 자, 1차 관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지금 일정 수량까지는 여러분 이제 세율을 낮게 적용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세율을 높일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때 낮은 세율을 1차 관세율, 높은 세율을 2차 관세율이라고 하는데 1차 관세율에 적용되는 일정 수량, 즉 관세 할당 수량은 여러분 얘가 관세 할당 수량이라고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거는 원칙적으로 그 상품의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차감한 수량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관세 할당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가 밀가루를 이제 여러분 수요하는 게 밀가루를 만약에 10만 톤을 사용을 한다. 다시 자, 아이고 이럴까? 자, 10만 톤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10만 톤이 있어야 우리나라 음식들이나 아니면 빵이나 뭐 이런 걸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밀을. 근데 우리나라에서 밀을 재배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재배해서 우리나라에서는 40만 톤을 만약에 재배를 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수요량과 공급량에 차가 생겨버리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60만 톤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60만 톤까지는 여러분 뭐 한다? 세금을 낮춰줘요. 근데 60만 톤 이상이 되면 그러면 세율을 높여서 관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세를 할당 관세를 사용을 해서 국내 공급량과 국내 수요량을 맞춰주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문단 갈게요. 관세는 국내외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판단으로 신속하게 관세율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여러분 1문단에 나왔었죠. 시행령을 가지고서 이러면 뭐 할 수 있다? 법이지만 변동이 가능하다. 그치? 자, 이걸 긴급 관세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변동 가능한 것 중에서도 긴급 관세라고 하는 애가 있다는 거죠. 긴급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과정에서 그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자, 그럼 봐봐. 여러분 여기서 수입품의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네. 싸니까 여러분 쉽게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 수입량이 증가하게 된대요. 그쵸? 이때 외국 상품의 수입 증가로 이와 동일하거나 경합을 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긴급 관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국내 산업의 피해가 국내 산업의 피해를 예측하게 되면 그럼 뭐 한다? 긴급 관세를 발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관세가 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긴급 관세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5번째 문장 할게요.
현대 국가는 모든 상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각각의 상품의 관세 결정 방식을 다르게 적용해서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상품의 가격을 변화를 계속 시켜요. 이러면 자, 1문단에서 이러면 가격 어떻게 한다? 계속 관세 변하게 한다고 했죠. 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거는 아니고 현대 국가들에서 관세를 매기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외국에서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급이 지급돼서 생산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어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준대요. 자, 이러면 왜요? 그 이유는 이러면 외국에서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 지급된 상품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수입품들의 여러분 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지면 여러분 수입품의 여러분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 여러분 국내 국산품들이 어떻게 됐다? 얘가 타격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빠르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변동을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부당하게 염가 판매된 상품이 국내에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자, 이 경우는 또 왜 그래? 그러면 이걸 알려면 염가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야겠다. 별표 표시 안 돼 있죠?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예요. 아주 값싼 가격을 염가라고 해요. 아주 싼 가격. 그러면 아주 싸게 이러면 물건이 판매된다라고 했으니까 이러면 요 경우가 그대로 또 적용이 되는 경우죠. 자, 관세와 관련해서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계속 가격의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관세는 무역 상대국가 무역량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이렇게 우리 국내 산업 보호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 그 다음에 이 무역량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세계 경제, 나아가 국가국 의 협력과 갈등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이러면 미국이 이러면 이제 지금 관세를 가지고서 이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어찌 같이 여러분 어떤 무역적인 협력 관계였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거를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량에 영향을 주면서 관세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무역량에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나라의 어떤 여러분 외교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다시 갈게요. 예를 들어서 관세율을 너무 크게 높이는 경우에는 상대 국가 무역량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호적 관계가 저하될 수도 있고 비관세 장벽이나 관세 동맹 등에 의해서 국가 간의 분쟁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세는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외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이 관세를 여러분 널리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관세에 가지고 있는 의의이자 관세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관세의 중요성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이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여러분 이제 무역량뿐만 아니라 무역량에 의해서 국제 경제 혹은 여러분 국제 여러분 관계에 여러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외교적인 여러분 정책 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관세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에 따라서 관세의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나뉘었잖아요. 각각 어떻게 구분하고 계산하는지 그리고 각각 행간에 숨겨져 있는 의도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글에선 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관세는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